요즘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전세시장의 가장 핫 이슈는 임대차 3법 폐지다.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8월 이후 전세 급등이 나온다. 왜냐면 갱신 시점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면은 그 전에 갱신 시점이 오지 않을까요? 갱신 만료 시점이. 두 번째, 임대차 3법은 폐지하면서 임대사업자는 장려를 하려고 한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임차인들의 혜택은 임대인들이 혜택을 그 이상 받아야만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을 만들려고 하죠. 집주인이 내 집인데 맘대로 못하냐 라고 하는데요, 함부로 폐지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권고사항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과거에 노태우 때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도 문제가 됐었어야 하고, 지금 와서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어야 하죠. 안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임대차법 때문이 아닌 저금리로 인한 현상이었고, 이걸 임대차법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탓을 떠넘기면서 기득권들의 권리를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정말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 시장이 먼저 안정이 되어야 되고, 임대차 3법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4월 기사예요. 급등 없다 장담하더니 전세 시장이 쑥대밭이 되었대요. 항상 임대차법 시행 이후부터 엄청나게 뛰었고, 그 전보다 6배 수준의 폭등이었다. 왜 근데 5개월로 계산을 해요? 왜냐면 한두 달로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하죠. 3월에서 5월에는 금리 인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전세 시장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부터 매매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3월에서 5월에는 3월에 한 차례, 5월에 한 차례, 두 차례 내렸는데 왜 침체가 됐느냐? 그 부분을 보시면 20년 3월에 뭐가 심각해졌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심각해졌기 때문이죠. 물론 코로나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전년 말부터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게 세계적인 사태로 번지기 시작해서 제대로 이슈가 되었던 것은 20년 3월부터였죠. 그래서 금리를 내린 거죠. 두 차례. 그랬을 때 이때는 코시국이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전세도 안 알아보고 매매도 안 알아봐요.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 떨어지던 시기고, 근데 금리를 두 차례나 내리니까 그것도 한 번은 비커서 내렸죠. 그러니까 5월부터 매매 전세 시장이 둘 다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굳이 이 기간을 끼워 넣어서, 왜 임대차법은 7월 31일에 시행됐어요? 그러면 이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월부터가 아니라 8월부터 해야 되고, 8월 기점으로 7월 해서 5, 6, 7, 3개월 보고 8, 9, 10 해서 3개월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죠. 같은 기준금리를 기점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물론 시중금리는 더 떨어졌거나 더 올랐다고 하더라도 또 8월부터 시중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8월을 저점으로, 그러니까 그나마 형평성 있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굳이 5개월로 늘려서 이 기간을 껴넣는 거죠. 3, 4, 5, 6, 7 딱 3월부터. 물론 2월부터 끼긴 했지만 저거 2월에서 7월도 이상하죠. 그러면서 굳이 저 기간을 꾸역꾸역 집어넣더라. 그러면서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 그걸 이제 와서 또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월이 두렵다. 7월은 아니죠. 7월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갱신 시점이 7월 31일이라고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개뿔도 모르고서 조작만 하는 인간들이,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7월 31일 기점인데 7월 31일부터 갱신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20년 7월 31일 시행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는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1년부터는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31일에 만료인 사람들은 7월 31일에 재계약을 못한다.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적어도 8월 3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7월 31일날 시행됐다고 해서 당일날 계약갱신 청구권을 바로 사용한 사람은 거의 없겠죠. 헷갈리고 물어보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통 한 9월부터 갱신 매물이 나온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임대차법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나마 이제 이분이 그나마 핑계라고 들고 온 게 뭐예요? 9월에 갱신 매물이 나오는 게 보통 한 2개월 전에 찾기 때문에 7월부터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궤변이죠.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양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죠. 저희가 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신 것 같은데, 그럼 7월부터 매물을 찾으면 7월부터 들어와서 7월부터 전세 계약이 돼요? 잔금 시점은 9월이죠.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실거래가에 뜨는 게 9월일 텐데. 그런 건 둘째치고 보통 8월 대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8월 이후 2차 대란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지금 전세가가 2중 혹은 3중 가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중 가격이 나오는 이유, 이게 갱신 계약이고 이게 신규 계약인데, 요거는 타협 갱신 계약이죠. 그래서 5% 상승을 하는데 5%는 너무 적으니까 신규는 20% 정도 올랐는데 10% 정도로 타협합시다. 대신에 이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게 아니죠. 그래서 타협해서 갱신한 경우다.
이렇게 3중 가격이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여기까지 오르면서 전세가가 폭등을 할 것이다. 문제는 첫 번째는 뭐예요? 현재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전세 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라 이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렇게 계약이 된다고 해서 그 단지의 전세가가 오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금 신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죠. 이거 두 가지를 보시면은 전세가 폭등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뭐냐? 매물이 줄어서 가격이 급등했다. 전세 계약이 줄었는데 전세 거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만큼 갱신 계약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 감소는 갱신 계약이 거래량이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가 일어났는데 전세 시장이 침체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입주 물량은 무조건 플러스기 때문에 관계가 없죠. 근데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치솟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채의 매물 중에서 한 20채는 갱신이 되고 한 80채는 신규로 됐다. 그런데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한 50채가 갱신이 되고 50채가 신규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매물이 30개나 감소했다. 이런 논리로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갱신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수요도 같이 감소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없더라. 8월에 갱신권 만료 매물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 갱신하고 50 신규였던 게 만료가 돼서 갱신이 안 되면은 20 갱신에 다시 80 신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중간에 한번 갱신을 안 하고서 신규로 들어간 사람 해서 30 갱신에 한 70 신규라고 나왔다고 해봅시다. 똑같이 신규 매물이 이제는 늘어나니까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매물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러면은 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말했던 건 다 구라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구라는 아니죠.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수요 공급의 논리에서 공급은 부족하지 않은데 투기 수요와 지금 당장 원래 청년층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잔뜩 받아서 집을 사게 만들어서 공포 수요를 만들어낸 거죠. 그것 때문에 수요가 과잉돼서 집값이 올라간 거지 실질적으로 부동산 본연의 가치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주의 요건이죠. 거주를 하는데 가구수 증가가 주택수 증가보다 빠르다라고 한다면 실제 가구수 증가가 4인 가구 4주택이었는데 1가구 1주택으로 4개로 그냥 분할하고서 한 집에서 사는 거 말고 그러면 실질 가구 증가가 주택수 증가보다 빠르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공급 부족이 맞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죠. 저번에 공급 이야기를 할 때도 인허가 물량, 분양 물량, 준공 물량 다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주사년이나 이런 데서는 갑자기 막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막 분양 물량은 공급으로 하고 입주 물량은 뭘로 하고 막 되게 이상한 논리를 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입주되는 주택량이랑 입주될 때 실제 가구수 증가 그거 두 가지만 보시면 지금 절대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 과잉, 비정상적인 시장 왜곡은 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가 들어와서 시장이 왜곡이 된 거고 닷컴 버블 때 시장이 왜곡되었다고 하지 않은 사람 없죠? 지금 와서 봤을 때 닷컴 버블 때 왜 시장이 왜곡이 됐어요? 닷컴, 인터넷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뜬다고 하니까 어중이 떠중이들 다 들어와가지고 가격이 쭉 폭등했던 게 닷컴 버블이었죠. 그거 오래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 있었나요? 오래 못 가지고 있었죠. 쭉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수요가 왜곡된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딱 그거다. 오히려 거주라는 본연의 인물을 잃어버린 채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이런 말에 넘어가서 오히려 그걸 더 이용해서 수요들을 더 끌어들였었죠. 과잉 수요가 나왔던 거죠. 그만큼 나중에는 뭐예요? 미래 수요까지 다 끌어다 쓴 거예요. 청년층은 소비가 안 되고 돈 없어서 이자만 내고 그런데 장기적 우상향이란 말 믿고 집 잡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겨나요? 이미 집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혹은 그때 안 산 사람들은 떨어진 가격에 합리적으로 할 텐데 이런 부분 제외하고 미리 산 사람들 계속 버텨봐요. 수요 엄청나게 줄죠. 공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근데 항상 수요는 이야기하지 않고 공급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왜 전세값이 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기사가 핵심이죠. 자,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이 갱신이고 이쪽이 신규다. 신규 가격이 물론 떨어지고 있지만 갱신만큼 떨어지지 않아서 올라가서 전세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어때요? 신규 계약이 갱신 계약보다 더 안 나오고 있다. 어떻게 갱신 계약보다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규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 신규로 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눌러앉는 갱신 계약도 굉장히 많다. 올라가는 시기에는 5%씩 올렸으니까 상승폭이 적었겠지만 떨어지는 시기에는 반대로 안 올리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시기에도 슬슬 올라가다 떨어지는 시기도 조금만 떨어지는 반면 쭉쭉 올라가다 쭉 떨어지죠. 이미 이중 가격은 끝났다. 뭐 일부 단지들에서는 아직도 그런 단지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갱신한다고 해서 다시 신규로 가면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뭐 때문이요? 음마가 떨어진 이유는요, 실거주 의무 때문이고, 전세 매물이 급증한 건 실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급증했고 전세가를 안정시켰다. 근데요, 음마라는 아파트, 여기 재건축이죠. 여기 실거주 의무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전세 내주는 대신에 다른 아파트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었겠죠. 좋은 아파트에서. 음마 정도의 재건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러면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져서 전세 매물을 내놨다. 그러면 실거주 의무가 있었다면 본인이 실거주하는 데서 여기로 들어오고 요 매물이 임대 매물로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조삼모사인 거 가지고 왔다 갔다 말 바꾸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여러 안 좋으니까 이제 실거주 의무라도 폐지하려고 난리치고 있는 거죠. 집주인이 봉이래요. 상생하면 안 될까요? 왜요? 왜 5%로 올려요? 그 집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집이 있어요? 요 집이 집가가 올라가든 집값이 올라가든 여기 사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이 집을 산 게 아니라 임대로 살고 있는 분들은 집은 감가상각됐어요.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노후가 됐죠. 근데 왜 전세가를 올려요? 전세가를 5%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이미 상생하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 권리가 5%고 임대인 권리가 95%예요. 여기서 임대차 3법으로 90대 10 정도 해놓은 건데 요거 못하겠다고 상생하자 징징대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대표적인 예시, 전세 입주를 한다고 할 때 잔금을 미룬다. 8, 90%는 안 받아줍니다. 진짜 신뢰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받아줘요. 다른 데도 내면 되지. 계약금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반대로 나갈 때 집주인이 잔금을 돌려주는 걸 미룬다. 어떻게 해가지고 가산이자를 조금 받아내죠. 요것만 봐도 권리 차이가 엄청나요. 왜? 잔금 미뤄가지고 계약이 취소되면은 집주인은 계약금 먹는 거니까. 계약금이면 전세금이 한 1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상응하게 돌려주도록 법을 만들든가. 나갈 때 집주인이 제때 잔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은 5천만 원을 줘라. 그러면서 언제까지 내라. 한 달 이내로 돌려줘라. 이런 법이 제정이 돼야지 그나마 임차인이랑 임대인이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아직도 임대인이 엄청나게 갑이에요. 저거 조금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래요? 전세가를 올려야지 세금 버티고 집값 안 떨어지게 버티고 이게 가능한데, 집값 더 올려서 다른 갭투기 수요한테 팔아먹고 이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미 완화 막 이런 것도 지금 막 상생 임대인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저거 미친 법이에요. 상생 임대인이고 자꾸 임대인한테 혜택 주게 되면 투기 수요 양산하는 법이다. 왜 금리 인상기에 저런 걸 하냐. 금리 인상기라서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자꾸 혜택을 주려고 그래요. 전세가 올라가고 있을 때 하든가.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금리 인하가 전세값 자극하는 불쏘시개 되나. 5월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서 부추겼죠. 그래서 전세가 계속 올라갔어요. 전세 가격 상승률 보면 이러다가 5월에 갑자기 이렇게 튀어요. 그리고 7월 이후 오히려 떨어져요. 근데 계속 부추기니까 10월에 다시 뜨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 상승률이 올라갔는데 임대차법 시행되고 나서 떨어지니까 임대차법 때문에 오히려 오른다, 부추겨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금리 인상하면은 전세대출 이자 더 올라서 반전세로 간다. 즉 반전세가 오를 것이다. 월세가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든가. 아니면 뭐라 그래요? 급전세 계약이 들었대요. 핵심은요, 임대차법 폐지예요. 전세대출이 숨통을 터가지고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말하기에는 금리가 더 올라갔고요. 전세대출이 그렇게 급증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임대차 폐지한다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소급 혜택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뭘 하든 전세가 지금 띄우려고 안달이 나 있다. 왜? 전세가 떨어지면 다주택자들이 무너지니까. 근데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전세 월세화가 이번엔 소비자 입장에서 나오고 있죠. 전세 이자가 너무 비싸요. 그동안에 너무 싼 이자를 내니까 남의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죠. 그게 결국에는 다주택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려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었었죠. 우리나라 집값 상승 왜 2008년보다 지금이 더 올랐느냐? 지금이 왜 상승폭이 더 크냐? 문재인이가 완전히 잘못해서?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게까지 보장되지 않았던 게 두 개의 정부를 거쳐오면서 전세대출 엄청나게 풀어줬죠. 그걸 다시 줄이지 못했죠. 그 상황에서 금리를 저금리로 떨어뜨려 버리니까 전세 가격이 집값 상승을 시키는데 촉발제가 돼서 다주택자들이 더 버티기 좋으니까 더 빨리 올라간 거다. 올리기도 좋고 버티기도 좋으니까. 결론, 임대차법 폐지는요, 임차인 권리를 줄이고 그것을 명분 잡아서 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왜? 8월 이후에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8월 이후에 갱신 매물로 폭등한다, 이 말이 만약에 유명무실한 말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임대차법 폐지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는 언제예요? 5월부터?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 이때 폐지 못하면요, 명분이 사라져버려요.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이 되면서 전세가도 안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8월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질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계속 올라갈 이유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시장은 굉장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일단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임대차법을 그때까지 폐지하지 못하면 진짜로 임차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